제가 보기에 이건 정말 찐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시점을 잘 봐서 들어가면 아직도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 꼭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어디라도 분명히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있겠다. 직장을 다니고 있건 아니면 학생이건 간에 그래도 소득 주머니를 처음에 많이 벌긴 어렵더라도 조금씩 좀 그걸 벌어가고 싶은데 그런 위해서는 좀 지금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하면 될지. 여러분이 30대씩이라면 젊은 나이시잖아요. 그때 물론 투자도 너무 중요해요. 진짜 우리 자본주의 살면서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이거를 빨리 굴리는 게 투자이잖아요. 하지만 투자를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하는 거보다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인테크라고 하죠. 인테크가 저는 젊은 나이에는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났어. 물론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제 막 다 미리 공급량 이런 거 분석해서 들어가시지만 그래도 나중에 막 정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몰라요. 네. 너무 많잖아요. 특히 주식은 변수가 더 많고 비트코인은 더 많고 사실 이거 다 저도 하고 있는 투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나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일 좀 더 확실한 투자가 저는 인테크인 것 같아요. 제 몸값을 높이는 거. 정말로. 너무 공감된다. 공감되지 않으세요? 사연이 너무 공감돼요, 저도. 근데 그 달러 투자 전문가 박성현 선생님도 저한테 제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샤인쌤 영상 보고 몸값을 높이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박성현 선생님이 소위 말해 유명해지기 전에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좀 친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면 뭔 소리야 헛소리야 무슨 몸값을 올리는 게 이렇게 쉽나? 무섭게 생기셨는데 또 그렇게 근데 귀여우세요. 되게 귀여우세요. 저도 알아요. 그건 너무 좋은 분이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값을 높이라고 나 지금 이 직장은 너무 싫은데 이걸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잡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 커리어 잡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그냥 안정적이니까 나 이제 그냥 이대로 살래 라는 분들도 있지만 걔 중에는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있는 포지션에서 영어를 잘해서 이런 조금 어려운 시험인데 여기에 합격하면 내가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구나. 그래서 실제로 너무 어렵다는 시험을 준비해서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얻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또는 회사를 다니지만 내가 하는 그 업무에서 내가 이런 부분은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해서 책을 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제가 요새 부자 프로젝트 하는데 이 친구는 아마존에 셀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 2년째예요. 얼마 안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매출 30억을 찍어요. 순이익 10억. 2년 차에. 혼자 직원 하나도 없어요. 네, 연간. 2년 차에. 그러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던 나아질 수 있는 기회는 도처에 널렸다. 단지 내가 찾아내고 실행을 할 뿐이다. 근데 처음부터 잘 찾아내는 사람 사실 없어요. 있으면 되게 럭키한 거예요. 진짜 그게 럭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트라이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트라이 할 때 이왕이면 돈을 벌면서 트라이 하면 정말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하면 좋아지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것도 저 너무 공감해요. 잘하다 보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잘할 때까지를 못 기다려.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나한테 좀 안 맞네. 다시 또 이걸 시작했는데 또 아니야. 그 임계점 100을 못 찍고 한 70, 80에서 다시 빵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 이거를 조금 더 내가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나는 지금 이게 샤이니님 얘기한 그 돈 버는 영역이라는 게 거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버틴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돈을 벌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좀 늘어나고. 어쨌든 우린 돈 얘기하는 데니까 돈을 버는 일을 아까 샤이니님 얘기했듯이 돈을 벌어보라 했잖아요. 네. 난 거기서 약간 왔어. 이게. 그 돈을 버는 영역에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진짜 벌리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한 아마존, 아마존 나는 영어도 못하고 아마존은 아마존 미국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했는데 주문이 들어왔어. 뭐가 하나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왜냐면 지금 돈이 조금이라도 벌렸으니까. 그래서 돈 버는 영역에서 해보는 건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투자할 때. 사실 부동산 투자는 돈이 바로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막 2년, 3년 기다려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 열망을 투영했던 것 같아. 진짜 많이 갔어. 집 수리할 때도. 그리고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또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내 손품을 팔아줘야 돈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거니까. 곰팡이 다 걷어내면서. 그리고 내가 가서 여름휴가 내고 일주일 내내 거기 갔거든요. 와. 그 공정 보겠다고. 근데 사실 별 필요 없어. 그거. 몰라도 돼. 투자할 때. 근데 나는 그게 아까 샤이니님 얘기했듯이 내가 이거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치. 곰팡이고 뭐 나발이고 다 없어. 그냥 맞아.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하는 거야. 맞아. 그래, 나 너무 공감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커리어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회사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얘기하면은 막 싫대. 내가 이 일이 싫대. 나는. 왜냐면 이 일 잘하면 일 더 많이 주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있다? 대기업보다 작은 회사가 기회가 훨씬 많아요. 제 대기업 출신이잖아요. 네. 왜냐면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 회사 뭐 6명일 때 들어간 거예요. 급여도 작아. 처음에는 내 친구는 뭐 대기업 다닌데 쟤는 뭐 한 달에 400만 원 받는데 나는 뭐 2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막 자존감 막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치.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회사가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첫 배를 누가 타냐 이거예요. 그쵸. 지금 회사 커지면은 창업 멤버? 맞아요. 창업 멤버. 처음에는 이 친구가 뭐 응대하고 막 이러지. 네. 근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 관리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관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나이부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사업체를 쪼가날 때부터 크게 일구는 과정을 과정을 다 보잖아요. 보잖아요. 네. 바로 옆에서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 자녀가 뭐 회사를 들어간다 하면 대기업도 물론 일정 기간 다녀보라고 하지만 작은 스타트업에서 같이 해라. 그리고 나서 네 회사를 창업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지금 샤이니님 말씀하신 커리어를 키운다는 거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나는 맨날 뭐 청소나 하고 있고 이러고 있네라고 생각하면 잡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커리어라는 건 우리 회사 커지고 있네? 내가 여기서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 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길을 찾아 나선다는 거지.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히 또 샤이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회생활은 그냥 대기업 맞아요. 회사 생활. 일반 직장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퇴사를 하고 그 상황에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그럼 뭘 좀 더 해볼까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런 걸 또 찾아내셨는지도. 일단 사실은 저는 생각해 봤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일까? 사실 돈 때문에 그 대기업을 들어갔었거든요. 거기가 연봉 제일 많이 그렇죠. 준다고. 대부분이 그쵸. 그렇죠. 그쵸. 근데 그 대기업에서 저희 동기 입사한 오빠가 그 젊은 20대 말에 결혼을 불과 한 달인가 앞두고 심장마비로 떠나는 걸 보고서 진짜? 네, 제가 그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이제 많은 그런 그 걸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좀 전환점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대기업 다니면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막 월급 많이 들어오고 그거를 자랑 삼아 다녔는데 즐겁지 않았었거든요. 일주일만 딱 좋고. 근데 그 오빠가 가는 걸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시간을 어떤 걸로 채우느냐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나의 하루하루를 돈 때문에 하는 싫은 일로 채우지 말자. 그래서 내가 당장 회사를 나가서 뭐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비추입니다. 여러분은 미리 준비를 하고 해놓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렸었고 또 그 충격이 너무 컸고. 그렇죠. 충격도 컸고 그때는 이런 유튜브 좋은 게 없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나왔어요. 제 프로젝트 끝나자마자 나왔어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는 대학생 때처럼 과외를 하면 되겠지. 그럼 먹고는 살겠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하지만 하지만 사실 되게 똑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회사를
이제 퇴사일을 마음속으로 정해놨다면 그로부터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놓고 발가락 하나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담가놨다가 2개 이렇게 이제 한 발 다 움직이면 되겠네. 이제 두 발 다 빼도 되겠다. 이게 현명한 방법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불우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우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직장을 어렵지.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걸 또 때려쳐 나온다는 게 왜냐면 돈이 없을 때 그 힘든 게 너무 그걸 절실하게 아니까. 그쵸. 네. 그걸 딱 치고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더 어려웠던 거는 사실 회사에서 사택까지 제공해줬거든. 그러니까 회사에 나오면 집도 없어지는 거야. 집도 없어져. 거의 공짜로 살던 그 관리비만 내면 막 한 달에 뭐 3만 원이었나? 그 관리비만 내면 됐었거든요. 공과금이랑. 그랬던 것을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더 사실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 오빠를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이러다가 다음날 죽으면 나는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건 아니다. 억울해서 눈도 못 감겠다. 맞아. 야, 진짜. 그럼 나는 결국은 돈의 노예로 살다 죽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내 존엄성을 지켜보자 해서 나온 거죠. 이제 나와서 본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어랑 능력치를 끌어올리면서 네. 일단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소득을 최대한까지 늘리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를 그렇죠.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신 거군요. 예. 하지만 그 재테크가 그러니까 내 커리어에서 승승장구한 것과는 또 다르게 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재테크는 또 다르게 또 실패 사례가 있으셨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의 커리어에서 운이 좋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아. 이거를 이제 장착을 한 거야. 그럼 모든 분야에서도 나는 투자도 먹히겠구나. 잘할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만을 했던 거죠. 그래서 머니쇼에 가가지고 그 펀드 잘못 들어가지고 그때 골덴 와이즈 막 되게 좋은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펀드 들게 하고 근데 저는 너무 기분 좋게 막 사인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거의 막 마이너스. 반타작 정도 막 한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것보다 사실 되게 좀 크게 와닿는 게 제주도 분양형 호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유튜브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역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워낙에 오피스텔이나 또 호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이 호텔 분양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다시 이렇게 또 다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는구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월세 따박따박 이런 거에 또 이제 혹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그런 사기나 이런 거에 잘못 발을 이렇게 내딛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구나. 왜냐면 다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맞아. 근데 그때가 저는 2013년이었 1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최저점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 돈으로 제가 4억을 투자했거든요. 여러분 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대출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똑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똑같대. 신랑이 어이 대출은 빚이야 빚.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약속한 연 8%의 수익금을 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그렇죠. 지금 한 1%도 안 들어올걸요? 1%도 안 들어올 거예요. 예, 저희가 그래서 운영진을 다 바꾸고 했어요. 막 난리가 몇 차례 났죠. 시간이 그렇죠, 오래 지났으니까. 네. 그런데도 그것을 처음에 시행했던 그 회사가 이건 사기치려고 분양을 했던 처음부터. 거기 때문에 공사도 날림으로 하고 처음에 그 브로셔에 뭐 이런 가구들을 배치해 놓겠습니다라고 한 것 중에 막 없는 거 막 테이블도 없고 막 예를 들어 그러니까 호텔이 잘 운영이 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금도 우리가 아무리 운영진을 바꿨다 하더라도 수익금도 낮고 근데 저는 행복부자잖아요. 저는 좋은 거를 찾으려고 그래도 항상 노력을 하고 실제로 모든 일은 다 같이 중립적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내가 나쁘게 보면 끝없이 나쁘고, 맞아요. 좋게 보면 끝없이 좋고. 그러면 나는 같이 중립적인 이 상황에서 좀 좋게 본다면 뭐가 있을까? 대신 나는 제주도에 갈 때 공짜로 묵을 때가 있지. 그래서 나는 좀 숙박비 걱정이 없으니까 가고 싶을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힐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인들이 제주도에 간다고 할 때 뭐 좋은 호텔 묵을 거 아니면 여기 또 괜찮아 해서 제가 인심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사실 샤이니님이 지금 뭐 그거 얘기하시지만 좋은 투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어떻게 네. 보면 그게 첫 투자였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맞아요. 잘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사실 당연히. 그때 한번 이렇게 그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재개발도 공부해서 샀거든요. 되게 잘 되고 있고 건물도 공부해서 샀잖아요. 되게 잘 샀고 만약에 호텔로 4억을 날리지 않았더라면 약 18억의 돈을 날릴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더. 네, 더 큰. 언제요? 그게 2017년 말에 제가 네. 이제 건물 사고 싶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때, 마곡지구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막 한창 개발 중일 때였어요. 네. 그때 진짜 커다란 산 거 있죠. 대로변에. 1층. 2층. 2층에 막 1층도 엄청 아니야. 큰, 엄청 큰 상가인데 피가 조금 붙었는데, 그거를 전매를 이렇게 해서 이제 살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판에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 해서 근데 그때도 사실 제가 너무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가 습자직이거든요. 사장님, 제가 집에 가서 OTP 카드가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계약금 입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막 빨리 왔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오후 5시까지 입금을 하기로 하고 근데 그때가 막 4시 한 45분이었는데 입금하려고 진짜 컴퓨터 켜고 OTP 카드 이렇게 막 해서 접속하고 있는데 4시 45분에 사장님한테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빨리 입금 안 하냐고. 독촉이 들어온 거죠. 그때 이상한 거예요. 난 분명히 5시까지 입금을 한다고 했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독촉을 하실까? 이상하잖아요. 좋은 거면 사실은 독촉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다른 사람이 또 사면 되니까. 그렇지. 제가 혹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 제주도의 사건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랑 너무 비슷해요. 기억이 나면서 네. 그러면은 제주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치 2017년이 그쵸. 제주도 2013년이었나 14년에 했고 이제 이건 2017년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상황이 이게 주마등처럼 탁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다시 복귀를 해보는 거죠. 나의 히스토리를. 내가 그때도 이렇게 좀 달걸음치는 그 마음에 의해서 계약을 했었고 이거는 참패였는데 내가 지금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구나. 사실 내가 상가에 대해서 알면 뭘 알아? 공부를 내가 얼마나 했지? 했더니 사실 이 사장님한테 들은 게 전부였거든요. 책 한 권 안 읽어보고.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사장님한테 이제 다시 전화가 와서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게 18억인가 16억이었나 18억이었었어요. 몇 평이었어요?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는 빕스 같은 거 들어올 자리라고. 되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기업이 들어올 자리고 대기업은 한번 들어오면 공실이 안 난다. 몇 년 동안 계약한다. 안정적이다.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거를 이제 훅 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계약서는 그냥 쓰고 왔었어요. 그냥 돈을 입금을 안 했지. 마곡이 상가가 공급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택지지구라도 상가 분양 호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몇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수요만 얘기해. 여기 이렇게 배우 수요 맞아요. 네, 배우 수요라고 해서 몇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건 좋아. 공급이 더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없지. 근데 상가가 마곡 같은 경우에 상가 공급이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가면 1층도 후면 상가는 아직도 공실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강서구를 잘 알기 때문에. 맞다.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더구나 2층의 대형이다? 네. 그럼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한정적이죠. 엄청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 저는 실패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시행착오? 시행착오. 네, 그러니까 아까 샤이니님 제주도에서의 시행착오가 너무 진짜 잘 복귀하셔서 잘하신 거죠. 맞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이제 공부를 했죠. 보고. 예, 하고 저는 인적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제가 그 전까지는 영어 강사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도 저런 전문가분들을 알고 지내고 싶다. 해서 제가 엄청 들이댔어요. 엄청. 어떻게요? 유튜브 모임을 제가 이제 막 유튜브에서 막 보잖아요. 뭐 누구 있고 막. 그때 이제 너나이님 책도 막 읽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요? 제 책도 보셨어요? 네. 월급쟁이 그거 그 부자로 은퇴하라 그거. 맞아요. 그 책.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게 너나인을 보고 난 이게 너나인이 쓴 책인지 몰랐었어요. 또 집에 얼굴도 안 있는데. 나오니까. 그죠, 얼굴도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 맞아, 책을 썼는지 맞아. 이게 매치가 맞아, 안 됐었어요. 예, 감사하다. 그리고 막 이렇게 부동산 하는 분들은 이름이 다 막 거의 닉네임 이상하잖아요. 예, 닉네임 쓰니까 왜 이름이 다 이상하지? 약간 이렇게 아니, 그냥. 본인도 샤이니시면서. 그래도 샤이니는 좀 예, 이 뜻이 있잖아요. 근데 너나에 무슨 딱 보면 말인지 그냥 이렇게 보면 너나를 위해서 되게 웃기네. 약간 그냥 이렇게. 다 자기 것만 뜻이 좋다고 생각해. 난 내 이름이 최고인데. 맞아. 다 자기 것만 좋은 걸로.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구글에서 저 유튜브를 하니까 교육자 유튜버들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부동산 유튜버가 거기 오신 거예요. 교육자 모임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엄청 들이댔어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면서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다 투자를 할 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게 그러니까 의도를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행동을 하잖아요. 사실 막 처음에 막 들이대는 거 할 때 되게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나 있죠. 그래도 그리고 명색이 또 샤이니인데 막 이런 거 나가는 있잖아요. 스타 강사인데. 근데 막 가가지고 제가 누군데요? 막 이렇게 막 할 때 근데 그냥 이걸 꽉 눌렀어요. 야, 네가 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너가 배우고 싶으면 찾아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너무 기쁩니다. 샤이니는 진짜 배울 점이 많다. 저도 광주에서 올 때 광주의 자존심은 다 놔두고 오거든요. 없어. 나란 존재는 없어. 그냥 그런 마인드로. 왜냐면 이제 배우려고 왔으니까. 배우려고 왔을 때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혀 도움 안 되지. 괜히 막 이렇게 자존심 있다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셨구나. 샤이니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거 어려웠던 이런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네. 내가 요거 좀 자랑 잘했다. 하나 해주세요. 자랑 하나 해줘. 요거 첫 투자 잘한 거?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 따라하면 될 것 요렇게 같아요. 준비해라. 나 요렇게 준비했더니 잘 되더라. 부동산 투자를 많이는 개수로 치면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정말 찐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개발 투자, 하나는 빌딩 투자인데 제가 사실 재개발이랑 빌딩을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첫 투자예요, 그게. 그 호텔 빼고 재개발 투자를요. 정말 책도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제 재개발 섹션 있잖아요. 네네. 읽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의 블로그를 되게 참고를 많이 했었어요. 블로그를 참고하면서 프리미엄 또는 뭐 권리가 이거를 책에서 막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엑셀표를 딱 켜놓고 해보는 거야.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네에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이게 권리가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피는 좀 저렴하게 파는구나. 뭐 뚜껑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거를 다 기록을 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을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처음엔 수색 증상지구를 봤다가 거기를 직접 갔었어요.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이렇고 재개발이 이렇구나. 왜냐면 재개발이 된다는 거는 그 노후도가 이 정도 돼야 빨간색으로 공가 이게 딱 써놓고만 아시죠? 막 촬영 일찍 끝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2주 했을 때 뭐 가셨나요? 네, 관리처분인가 이제 나고서 가가지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막 사장님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실제 필드에서도 배우고 나는 여기보다는 저는 장애인타운 사구역을 했었거든요. 지금 문제가 좀 많긴 한데 어쨌든 그 동네로 또 2주를 해가지고 바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어떤 물건 사장님이 어젯밤에 포스팅하신 거 그거 나 오늘 사러 왔다 했더니 내가 지금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거 포스팅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갔는데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저는 이제 엑셀에다 띄워놓으면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그거 보자마자 실제로 이게 더 좋은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계약금을 쌌어요. 1,000만 원을 바로. 그래서 사자마자 진짜 사자마자 몇 억씩 막 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공부가 돼 있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총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맞아. 그거랑 그리고 빌딩 투자는 사실 조금 히스토리가 되게 길긴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빌딩에 관련된 책 딱 한 권 읽고서 그 건물 샀거든요. 근데 그 빌딩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수동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또 엑셀 띄우고 또 엑셀도 띄우고 또 거기서 막 알려주잖아요. 뭐 토지 뭐를 보려면 어디 사이트를 가고 일사편리를 가서 뭘 보고 감정원에 가서 뭘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책에서 읽으면 반드시 바로
가봐요, 사이트를. 실제로 해본다. 네, 실제로 해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역삼동 살았었는데 역삼동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어떤지 다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딱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싸게 나오는 데가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금 몇 억 딱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건물은 10억을 싸게 샀고 그때 시세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은 거의 더블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17년 말에서 8년 1월 그때. 그때가 참. 네, 그렇지. 그때도 이미 좀 올랐을 때이긴 했는데. 근데 이전 거래가 대비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게 그래프를 보면 아직 초창기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책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읽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검색도 하고 나에게 좀 와닿는 공부 있잖아요. 직접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그러면 딱 요거 지금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지?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곱하기 어떻게 하고 실제 시가는 보통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서 되는구나. 여기다 건물가가 얼마구나. 이런 거를 다 나에게 와닿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에서 책은 책이고 나는 나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좀 와닿는 공부. 네. 그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또 이전에 샤이니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개인적 노력과 인풋을 통해서 소득이 종잣돈이 생겼으니까 가능한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신경 쓰시면 진짜 좋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죠. 당연히 이런 재테크 전문가는 아닌데 위험을 분산하려면 물론 여러 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알짜배기 한두 개를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은 좀 덜 가면서 왜냐면 거기서 좀 더 크게 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종잣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있는데 재개발은 저 진짜 거의 돈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직후에 제가 샀어요. 그럼에도 그때 약간 정부 어떤 정책 때문에 잠깐 내려갔을 때 제가 그때 딱 산 거예요. 눌림 있을 때. 네, 눌림이 있을 때 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다 그거를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놔서 이게 눌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점을 잘 봐서 들어가면 아직도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 꼭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어디라도 분명히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요즘엔 사실 바빠서 막 임장을 다니고 그러진 않지만 늘 염두에 두곤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지금 너무 뭔가를 사기에는 너무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사고서 바로 제 친한 친구한테 야 너도 사라 하면 부동산까지 데려갔어요. 안 샀구나. 근데 친구는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이게 더 붙은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서 더 붙은 거라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는. 그래서 안 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거의 더블이 더 올랐으니까.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런가 봐요. 네. 왜냐면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네.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부모님. 네. 친구 말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네. 정말 샤이니처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2030 세대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일단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게 단지 돈만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너무나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알차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버는 과정도 조금 더 나를 실현해내는 과정이면 좋겠어요. 그거에 일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할 때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은지 시간이 순삭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순삭의 재화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시간 순삭되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싶으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 일단은 돈을 벌면서 이 돈을 벌 때 내 열정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더 빠른 시일에 여러분들이 돈도 벌면서 빨리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돈으로 하여금 투자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자산을 만들어서 자산이 저절로 뿌는 잠잘 때도 내 돈이 불어나는구나, 돈이 입금이 되는구나, 그 경지를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지금 여러분들이 샤이니 얼굴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흘리면 이거는 또 하나의 그냥 another 그냥 유튜브 비디오 그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just do it. 일단 해봐. 잃을 거 없어요. 해보세요. 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해보시고 부자 되세요.